한일 관계에서 이제 옛날 과거사 문제도 있고 정경 분리의 어떤 원칙이 보이지 않게 있었거든요. 과거사는 과거사고 또 북한 이슈는 이슈면서 우리 경제는 경제대로 그래서 이게 약간 방화벽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막 이제 정치적인 악영향을 받고 뭐 이렇게 지금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제 그 정경 분리라는 거는 한일 양국이 다 필요했던 거죠. 그렇습니다. 뭐 정치적으로는 아웅다웅 하더라도 네네. 기업인들끼리는 네네. 또 그렇게 하는 게 오늘 국제무역 질서에 네네. 맞는 거고 또 네. 과거사 문제를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도 네네. 없는 거고 네. 입장 차이가 또 클 수밖에 없는 예, 거고 예. 그런 정치적인 관리 체계가 이제 깨져버린 겁니다. 깨져버렸단 말이죠. 깨져버리니까 일본에서는 한국한테 따끔한 뭐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들고 나온 게 이제 이번에 이제 이런 그렇습니다. 건이죠. 서로 격앙되고 고조되는 분위기인데 이건 이거대로 이제 서로 자존심 싸움도 있고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다 하겠지만 좀 물밑에서 또는 뒤에서는 서로 또 다시 이렇게 좀 야,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.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협의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몰라서 그렇지 뭐 좀 진행되고 있을까요? 글쎄요. 그 양국에서 오고 가는 어떤 그런 그 메시지들을 보면은 그래도 이게 지금 얘기는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이고 지금 아베 정부가 하는 게 많은 부분은 트럼프가 중국한테 대하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? 네. 그죠? 경제적인 압박을 가해가지고 중국이 배나도록 유도를 하는 게 아베가 트럼프 하는 방식을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하고 있는 거거든요. 배웠나 봐요. 자주 예, 만나더니. 예.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뭐 미국의 중재 쪽을 얘기하는 쪽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미국이 중재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? 미국이라고 해서 사실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어느 누구냐 뭐 아무 어떤 상황도 간에 이렇게 입장 차이가 벌어져 있을 때 거기에 중재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죠. 그런데 사실은 이제 걱정스러운 게요. G20 정상회의 때도 그랬었고 그 전에도 그렇고 아베 수상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단 둘만의 시간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? 그랬었단 말이죠. 만약 그 과정에서 아베 수상이 한국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할 거라는 거를 트럼프하고 한테 뭐 협의를 했거나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. 그렇게 네. 했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상황 전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험악해질 수가 있습니다. 네, 네, 네.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노력은 어떨까요? 이 앞으로의 북한 쪽과의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일본을 너무 제껴두거나 패싱하기보다는 그쪽에서 좀 손을 좀 잡아주면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비롯된 문제는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? 그동안에 그 군사 협력에 있어서도 삐걱거리는 게 여러 차례 있었고 네, 일본은 북한에 대해서 납북자 문제라든가 네. 물론 뭐 안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일본은 또 갖고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네. 어떤 행태든 북한과 뭐 정상회담을 하거나 또 어떤 다른 계제가 있을 때 자기들도 좀 참여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많을 것 같아요. 특히 아베 정부 같은 경우에는 남북 정상회담 하는데 일본 정부는 뭐 하고 있냐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, 이런 데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불만이 있다는 얘기들도 있었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한일 간의 어떤 공조 체제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고 그거는 일본한테 상당한 뭐라고 그럴까요? 네. 그 관심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? 네. 그렇지 않아도 뭐 민주당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또 인연이 많고 하기 그렇지 때문에 않습니까? 네, 네. 그 정신을 다시 한번 세팅을 해서 네, 네. 과거 문제는 좀 덮어놔야 돼요 이제는. 그러니까. 예? 앞으로 미래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서 말이죠. 국내 정치는 제가 모르겠어요. 뭐 네. 제가 얘기할 상황이 아니고 국제 관계가 이렇게 엉망이 되어져서 통상 문제,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틀어진 문제를 통상 당국자가 나가서 해결하라고 그러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예? 일본에서는 지금 이번 여러 가지 일련의 조치들의 어떤 그 실무적인 총괄을 이제 경제 산업성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
실무적으로 우리 쪽의 카운터 파트너라면 뭐 저희 이제 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인가요? 그쪽에서 이제 반응을 하고 있던데 어떻게 실무선에서 이렇게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됩니까? 지금 당장은 뭐 18일 날 그것도 저기 우리가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것도 그러니까요. 있고 지금 이제 12일 날 그 일본에서 그 뭐 우리 정부가 그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 뭐 만나자라고 해서 이제 만나는데 우리는 이제 협의를 한다고 한다는 건 그 사안에 대해서 그거를 풀기 위한 방법을 논의한다라는 같이 게 머리 협의 맞대고 뭐 예, 해보자 이제 이거죠. 그런데 일본에서는 찾아보자는 건데. 일본에서는 협의가 아니야. 아니야. 그냥 설명이다. 그런데 그걸 일본이 왜 하냐?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, 예? 우리한테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를 그랬어요. 해버렸지 뭐 않습니까? 신뢰가 깨졌다 근데 그러면서. WTO 내용으로 본다면 규정으로 본다면은 그런 보호무역주의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해당되는 국가한테 사전적으로 통보하고 협의할 업무가 있습니다. 아, 그 부분에 약간 좀 미스테이크가 있었구만요. 그거는 얘들이 잘못한 거죠. 아하. 자, 그래서 우리가 사전 통보 없이 하는 게 WTO 회원국으로 발의되냐고 하니까 그래 좋다. 그러면 만나서 설명하자. 해줄게. 이제 이렇게 되어졌고 그럼으로써 일본은 그 남아 있는 그 한 가지 네. 그 미진했던 거 그거를 이번 기회에 우리는 해줬어 이제 그날 만남에 속셈이 서로 다르군요. 완전히 다른 거죠. 네.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은연중에 봐 우리가 세게 미니까 이제 하니까 얘들도 뭐 내부적으로 반발도 있고 하니까 우리한테 응하는 거 아니야.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. 아무튼 이게 좀 장기전으로 가는 것만큼은 좀 맞고 가급적 조기에 서로 좀 해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? 아까 말씀하신 우리끼리 좀 더 이 단계화하는 그 고민들을 좀 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이런 대립을 하면 할수록 두 나라 모두가 손해다라는 점, 라는 거를 우리가 다 같이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네.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도 일본을 자극하는 듯한 그런 발언 같은 거는 정말 삼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맞습니다. 금융위원회 위원장께서 일본이 뭐 금융보복해도 뭐 우리가 방법이 있다.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. 네. 그걸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고 한일 관계를 정치적으로 뭐 좀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정말 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.